다시 있는 고사성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도 우리가 자주 쓰고 잘 아는 말입니다만 대기만성이다 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 사람은 대기만성형이야. 이렇게 좀 사람을 격려한다든지 또 늦게 이렇게 출세한 사람을 이렇게 막 기린다든지 하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혹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막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따져보면 대기는 만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대기는 큰 그릇이고 만은 늦다라는 뜻이에요. 성은 이룬다. 큰 그릇은 만들기가 좀 어렵겠죠. 작은 그릇은 금방 만들 수 있지만 큰 그릇은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단 글자 그대로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달리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하다 보면 남달리 기량이 뛰어난 큰 인물은 보통 사람보다 늦게 대성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너무 일찍 이렇게 출세한 사람, 소년 출세라든지 이런 사람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죠. 어쨌든 큰 그릇은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달리 적용을 하다 보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것은 다른 사람들을 타인들을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죠. 자기 자신이 나는 기량이 아주 뛰어나므로 나는 늦게 대성할 거야. 지금 출세를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남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지만 세 번째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가 노력을 더 하고 시간을 더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자기 격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달리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큰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다. 큰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큰 그릇은 정해진 모양이 없다. 여기서 큰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정해진 꼴이 없다. 네,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우선 글자 한번 살펴볼까요? 대기만성, 대는 크다는 뜻이죠. 사람이 이렇게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기는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무슨 전기기기, 여러 가지 많이 씁니다. 기구, 기계 할 때도 쓰는 그릇이에요. 입구자가 4개예요. 그리고 안에 개견이 들어있습니다. 입구가 4개 있는데 여기 개견자가 들어있거든요. 왜 개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또 학자들마다 설이 구구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른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이런 데서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가 들어있다. 네. 이것은 우리가 기계, 기구 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기자와 또 이 기자가 틀 기자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일 때 이 기자는 동력이 연결되지 않는 것. 쉽게 말하자면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것. 그리고 뒤에 기자는 뭔가 동력으로서 움직이는 것. 그런 기계, 기구를 얘기할 때 얘기하고 앞에 기자는 동력과 관련 없는 그런 코드로 전기를 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량이다. 어떤 능력이다. 이런 것을 기량이라고 하죠. 저 사람이 기량이 좋다 할 때 물론 기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능력, 큰 능력을 기량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량이라고 할 때 그런 뜻과 아울러서 여자가 예쁜 것을 또 기량이 좋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용법은 잘 없는 것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 그런 용례의 말로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이쁜 여자를 기량이 좋다 그런 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네, 소화기 그리고 소화기 앞에 거는 불을 끄는 기구를 얘기하고 뒤에 소화기는 사람이 음식물을 이렇게 소화한다 할 때 소화 그 기관을 얘기합니다. 네. 자, 만자는 늦다, 저물다는 뜻이에요. 저물다. 그래서 만년이다 하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후반기를 만년이라고 하죠. 만추다, 늦가을을 얘기하죠. 네. 만찬이다 하면 저녁밥을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 만호는 늦게 결혼하는 것이죠. 조만간, 조는 이르다, 이것은 늦다. 이렇든 늦든 곧 이런 뜻이 되겠죠. 조만간에. 성이라는 것은 이룬다는 그런 뜻이죠. 성공을 한다. 성패, 성공과 실패, 그렇죠? 수성을 한다.
옛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대성한다, 크게 성공한다, 크게 이룬다. 낙성식이다. 어떤 건물이나 건축이 완전히 다 끝났을 때 하는 것을 낙성식이라고 하죠. 낙성한다 하면 여기 낙도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성도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대기는 만성이다. 글자 그대로 하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노자의 도덕경 41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노자의 도덕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 하면 여기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노자는 도에 대해서 썼고 덕에 대해서 썼죠. 그래서 도경이 있고 덕경이 있다 합쳐서 도덕경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 41장에 이제 그 포함된 문장에 대방은 무우다, 대기는 만성이고 대음은 희성이다, 대상은 무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중에 대기 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가 비교적 쉬움으로 한번 새겨볼까요? 대방, 큰 네모, 방이라는 것은 네모라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모눈 종이를 방안지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방, 팔방 할 때도 쓰고 방은 이렇게 큰 네모다. 네모는 우가 없다. 네, 우는 이게 구석이란 뜻이에요. 구석. 그리고 어떤 모퉁이. 큰 네모는 어떤 그 끝이 없다. 그 모서리가 없다. 모서리가 안 보인다. 아주 큰 네모가 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아주 크니까. 그리고 대기는 만성이다.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대음, 너무 큰 소리는 이게 희는 드물다는 뜻이에요. 귀하다, 드물다. 소리가 드물다. 결국 소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음, 우리도 소리 보면 너무 주파수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건 잘 안 들리죠. 불가청 주파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겠죠.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구가 움직이겠죠. 지구 움직이는 소리는 못 듣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너무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 너무 큰 형상, 너무 큰 모양은 또 모양이 없다. 그러겠죠. 아주 크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말 중에서 이것이 나온다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의 특징이 무는 없다는 뜻이죠. 부정이죠. 희도 드물다는 것이 부정이고 무도 없다는 것이 부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일단은 기본적인 의미로는 없다라기보다 늦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자의 도덕경에 이 말이 나오는데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노자의 도덕경이 또 여러 판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 서임이 일반적으로 세 개의 글자로 나온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제가 대기만성이라는 표현에 많이 있고 또 대기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면은 면한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기 또 만성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끈다라는 뜻이고 성은 성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후대 나중에 오면서 백서에 쓰인 노자, 이게 백서는 이게 비단백이죠. 비단에 쓰인 이렇게 노자본이 발견이 됐고 나중에 죽간에 또 쓰인 노자에 관련된 노자의 글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이다. 부정. 그래서 이 말이 맞다 원래. 왜냐하면 앞에 보면 이것이 다 부정으로 돼 있죠. 4개. 이것도 부정의 뜻, 이것도 부정의 뜻, 이것도 부정의 뜻인데 이것만은 부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좀 잘못 쓰여진 것 아니냐 해서 대기면성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거는 이 말은 손이 있고 눈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모자를 이렇게 눈 안으로 이렇게 끌어내린다. 모자를 깊이 쓴다는 그런 뜻인데 손이 있고 눈이 있으므로 여자가 화장을 한다. 눈 화장을 한다. 화장을 할 때는 정성을 들여 천천히 하죠. 그것처럼 성을 샀는데 큰 성을 축조를 하는데 아주 천천히 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세 개의 어떤 판본에 대한 출전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는 말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쓴다. 전문 학자 중에는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네, 이런 게 어려우시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고사가 하나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삼국시대,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었죠. 그때 위나라에 최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조조가 신임하는 장수였어요. 조조는 위나라죠. 네. 그래서 아주 풍모가 좋고 인물이 좋고 뭔가 능력도 있고 해서 칭송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집안에 최염의 사촌 동생의 최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생긴 것도 좀 그렇고 여기 최염이라는 사촌 형에 비해서는 아주 이렇게 집안에서 저 친구 참 별로야. 형을 영 못 따라가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명성도 없었다. 그런데 이 최염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촌 동생 최림을 제대로 봤는 모양이에요. 사람의 됨됨이를. 그래서 최림에게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큰 종이 아주 큰 것이나 또는 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듯이 큰 재주를 가진 자는 완성의 시간이 걸려 대기만성한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최염이 말한 대로 최림은 그 위나라 황제를 보필하는 아주 삼공의 지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고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쓴 말이 바로 또 대기만성이라는 노자의 말을 썼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저는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그릇은 큰 것이 좋은가, 작은 그릇은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릇은 크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죠. 크지만은 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작지만은 귀한 그릇, 그런 것이 많이 있겠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가 작은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쓰임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결국 보면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큰 그릇만 있어 보세요. 이렇게 장독 같은 것만 있으면 밥상에 올릴 수도 없겠죠. 간장을 붓는 간장 종지가 있고 또 김치를 넣는 김치 조발도 있을 거고 국을 떠는 것 다 크기별로 용도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질이 어떻게 되느냐, 흙으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느냐. 네, 그래서 이 그릇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대기만 지향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이 지금은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하므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도 쓰이고 자기 자신을 또 격려하는 말로도 쓸 수 있겠죠. 내 그릇은 좀 큰 그릇이야. 남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그럼 내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열심히 들여서 큰 그릇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적용은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만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개를 배웠지 앞 시간에 온고지신, 법고창신, 청출어람 이렇게 했습니다. 온고지신할 때 이 고자는 옛고자이지만은 영고고자를 씁니다. 법고창신할 때는 완전히 옛고자를 쓰죠. 네, 이 정도 유의하시고 노트를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사 생활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